감사합니다. 네, 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과장입니다. 그 앞에 토론자분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 많이 주셨고요. 많은 고민을 내비치셨고 또 굉장히 어렵고 고민스러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나름대로 많은 고민들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이 장애인들에게 모든 장애인들에게 예외 없이 최저임금을 다 지급을 하면 가장 이상적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라는 예외적으로 적용을 제외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한 이유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일단 아까 한 조사관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고 그 예외 없이 최저임금을 적용하게 되면 여기 직업재활시설협회장님도 나오셨습니다만 많은 장애인분들이 이제 직업재활시설협회에서 적용제외 승인제도를 받고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제도하에서 일할 기회를 얻고 고용 기회를 얻고 있는 그 장애인분들이 일할 기회를 잃게 되고 그런 현장에서 그런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는 현실은 그건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까 또 토론자분께서 지적을 지금 해주신 바대로 많은 적지 않은 경우에 물론 이제 하루 8시간 풀타임으로 일하는 경우는 아니겠습니다만 하루에 한 서너 시간 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10만 원, 20만 원 또는 30만 원 이렇게 사회적으로 그렇게 좀 과하게 낮은 임금을 받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지적이 되고 또 언론에서도 종종 이렇게 좀 자극적인 용어로 뭐 착취를 당한다 뭐 이런 식의 그 언론 보도들도 종종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 잘 알고 있고요. 그런 점들을 두루 이제 정부에서도 감안을 해서 아시겠습니다만 15년도 1월 달에 그 감액제도라는 것을 도입을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 하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그리고 그동안 쭉 연구 영역도 15년도 16년도 해왔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가지고 의견도 수렴하고 검토를 해왔습니다. 현재 많은 고민 끝에 저희가 보기에는 일단 감액제도를 뭐 국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만 그 감액제도를 도입했을 때 그 장점도 있겠고 근데 무시할 수 없는 큰 부작용들이 몇 개 있어서 이 감액제도를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아시겠습니다만 아까 발표해 주신 민경희 교수님께서도 지적을 뭐 해주셨는데요. 그 감액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는데 엄청난 행정 비용이 든다는 말씀도 지적을 해주셨고 분명히 맞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또 감액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이제 그 장애인분들에 대해서 근로 능력, 직무 능력을 평가를 해가지고 이렇게 등급 평가 결과를 내고 거기에 따른 그 감액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 제도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분명히 그 장애인 근로자들에게 어떤 분은 예를 들면 이해하기 쉽게 7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이런 식으로 낙인 효과가 굉장히 부정적인 낙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저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를 좀 말씀드리면 아까 발표해 주신 방경희 교수님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최근 자료를 보면 16년도 작년도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 근로자가 7,900명, 8,000명 가까이 이렇게 더 좀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뭐 이 숫자 자체만 본다면 계속 매년 증가해 왔고 뭐 적지 않은 숫자이긴 합니다만 이 약 8,000명에 이르는 신청자 기준으로 8,000명에 이르는 적용제외 근로자들이 94, 5% 정도가 대부분 다 아시는 대로 직업재활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에 계시는 직업재활 시설에서 근로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일반 사업장의 경우에는 한 5, 6%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뭐 한 5, 600명 정도 그렇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감액제도를 도입했을 때
그런 낙인 효과, 그런 큰 부정적인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지금은 그렇게 많지 않은 일반 사업장에 적용 제외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일반 사업장에서 그럼 감액 제도를 공식적으로 도입을 해가지고 평가를 해서 감액을 해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물론 어떤 근로자들은 장애인 근로자들은 지금 현재 적용제에 받는 것보다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더 적게 받을 수도 있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렇게 다를 텐데 일반 사업장에서 사업주들은 분명히 지금보다 굉장히 이 제도를 감액 제도를 활용해가지고 임금을 더 적게 주려고 그렇게 분명히 그 사업주들은 그렇게 시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게 분명히 예측이 되고요. 그런 문제점들도 크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감액 제도를 단순히 도입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부작용도 크고 위험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적용제의 인가를 받고 있는 근로자는 뭐 한 8,000명 가까이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매년 저희 통계로 추정을 해보면 장애인 임금 근로자가 한 약 60만 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중증 장애인이 한 11만 명 정도 되고요. 감액 제도를 단순히 도입했을 때 이렇게 좀 굉장히 일반 사업장으로 큰 규모로 확산될 위험성도 크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그렇다면은 장애인 근로자분들에게 이런 감액제도 없이 최저임금을 적용을 하고 그러면 현재 받고 있는 금액과 쉽게 얘기 말씀드려서 그 차액을 어떤 재원으로 이렇게 보전을 해줄 것이냐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고민스럽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공감대가 이렇게 조성이 돼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잘 아시는 대로 장애인 고용 기금이 사업주들이 장애인 의무 고용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부담금을 거두어 가지고 조성되는 기금인데 이것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들의 임금 보전용으로 쓰는 그것이 법적으로 논리적으로 타당한 재원의 사용 방법이냐에 대해서는 그거는 조금 정부 부처 내에서도 이견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분명히 이것은 그러니까 그런 장애인분들의 최저임금을 보존하는 그런 용도의 재원은 어떻게 본다면 복지적인 성격도 강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예산 뭐 이런 쪽으로 재원이 조성이 되고 활용이 돼야 된다. 이런 주장도 정부 내에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주장이 강하게 제기될 때 그걸 어떻게 서로 의견을 조율해 나가고 또 어떤 재원을 쓰는 것이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 고용노동부에서 이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서 현재까지 쭉 고민을 하고 판단을 해본 결과 저희 고용노동부 입장은 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를 큰 틀에서 흔드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 제도가 남용되거나 또 이렇게 필요 이상 예외적으로 일단 가장 바람직한 것은 장애인 근로자들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겠고요. 물론 예외적으로 이렇게 적용 제외 제도 승인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예외적으로 필요한 최소한도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것이 저희들 판단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이렇게 필요 최소한도로 운영을 하겠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일단 현재 이 적용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수단들, 그러니까 직무 능력 평가를 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적용 제외 승인 내주는 기준이 현재는 아시는 바대로 비장애인 근로자들과 비교해서 직무 능력이 90% 이렇게 이하로 되는 경우에만 이렇게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이 승인 기준을 예를 들면 뭐 한 70%까지 이렇게 좀 낮춰가지고 좀 엄격하게 운영하는 최선도로 운영하는 그런 방법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좀
디자인을 해가지고 금년 중에 지금 저희가 직업능력 평가 제도를 중심으로 한 이 적용제 제도, 승인 제도에 좀 보완을 해서 시범 사업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아까 근로 감독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인가 사업장에 대해서 인가 전외 제도 감독도 강화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될 경우에 문제는 아까 앞에서도 조금 말씀드린 그런 과도하게 이렇게 좀 지나치게 과도한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경우, 그런 경우들을 좀 없애 나가는 것이 이제 관건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많은 직업재활 시설에서도 적지 않은 장려금을 받고 있을 텐데요. 장려금, 고용 장려금이 대상이 되는 장애인 근로자가 임금을 얼마나 받는지와 상관없이 일단 지급은 됩니다. 물론 실제 받고 있는 임금의 60%와 장려금 단가 현재 경증 30부터 중증 여성 60까지 단가와 비교를 해서 적은 금액을 받고 있는 건 잘 아실 테고요. 어쨌든 좀 금액이 이렇게 그 기준에 따라서 좀 적게는 받습니다만 낮은 임금이 지급된다고 해서 장려금이 지급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조금 보완할 여지가 있지 않냐 하는 의견들이 제기가 되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방법은 일정 정도, 예를 들면 지금 최저임금이 월 기준으로 하면 135만 원 정도 되는데 최저임금에 예를 들면 한 25% 하면 한 34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월.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런 34만 원 이하로, 최저임금의 4분의 1 이하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받지 않겠다. 그렇게 되면 현재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이하로 받는 그런 케이스들은 많이 이렇게 좀 승인을 받은 예를 들면 지금 직업재활시설 운영 측에서도 인건비를 좀 올려줘야 될 테고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과도하게 낮은 임금을 받는 경우를 좀 제어를 해나갈 그런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려금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고민이 아까 말씀 좀 비슷한 말씀이 언급이 됐습니다만 장려금 지금 현재 장려금 단가가 2010년도 이후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데 이 의무 고용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기업으로부터 걷는 부담금은 같은 기간 동안에 약 한 54% 정도가 이렇게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려금도 지금 굉장히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장려금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계속 재정 당국하고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장려금도 상향 조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이제 재원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와 이제 저희 고용노동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렇게 같이 협의도 해 나가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고요. 직업재활 토로 발표해 주신 교수님께서도 직업재활 시설의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제도 개편 문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보건복지부하고 긴밀히 협력을 해가지고 어쨌든 장애인 분들이 다수 이렇게 근무하고 있고 또 적용제 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직업재활 시설의 운영 상황도 이렇게 향상시킬 수 있고 그곳에서 일하시는 장애인 분들이 좀 더 좋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고민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